오늘의 마눌라디오 이야기는 통영의 작은 치킨집에서 홀로 살아가던 한 할아버지가 폭우 치는 밤에 찾아온 낯선 아기와 함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35년간 닭튀김 소리와 함께해온 정만식 할아버지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작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들을 만나보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통영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만식인의 치킨은 3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만식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도 그 자리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만식 걱정만 했었죠. 여보,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요. 몸 관리 잘하고 지은이한테도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 마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특히 외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만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먼저 일어나 된장국 끓이는 소리, 반찬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여보, 일어나세요 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집안이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들릴 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 어느새 온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71살,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다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직 젊어 보인다며 웃어주던 사람도 없고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등이 더 굽어지고 걸음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치킨집으로 내려가니 벌써 익숙해진 루틴이 시작됩니다. 기름솥에 불을 켜고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준비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힘있게 일하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일을 그만두면 정말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버텼습니다. 한때는 이 골목에서 제일 붐비던 치킨집이었는데 요즘엔 하루에 주문이 5건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이미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살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매출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가끔은 가게 문을 닫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 정말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딸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지는 않니? 만식은 카운터 위에 놓인 딸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외동딸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떠났는데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은 화상 통화를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명절에도 안부 인사 한 번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쁘게 살고 있겠죠. 아니면 늙은 아버지와 통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후 4시쯤 되니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후라이드 반마리만 포장으로 주세요. 혼자 먹기에는 한 마리가 너무 많아서요. 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만식은 반가운 마음으로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오시는 단골이었거든요. 아마 자신처럼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힘드시죠? 우리 동네도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았지 뭐.
그러게 말이에요, 할머니. 그래도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버티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치킨을 받아들고 가시면서 사장님도 너무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가끔은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만식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새져서 저녁 무렵엔 폭우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엔 장사고 뭐고 없지. 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적적했거든요. 특히 이런 날이면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별로 볼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뉴스는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고 예능 프로그램들은 젊은 사람들 얘기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 집중해서 봤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치킨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폭우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채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여성이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아기였어요.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그것도 폭우 속에 아기를 데리고 나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얼굴이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 아이만은,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만식은 여성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얼떨결에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71살의 나이에 갑자기 아기를 안게 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 눈망울이 참 예뻤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고 여성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그것이 여성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잠깐, 이게 무슨... 만식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검은 차는 다시 사라졌고 여성의 모습도 빛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만식의 품에 안긴 조그만 아기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만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식은 한참 동안 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기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고 따뜻했죠. 오랜만에 느끼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딸 지은이를 키울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거의 40년 만에 아기를 안아보는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만식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기가 젖어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의 옷이 조금 젖어 있어서 재빨리 치킨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여름이라 아기가 심하게 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찾아서 아기를 감싸주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아기 옆에 놓여있던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기저귀 몇 개와 분유, 젖병,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급하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분유는 이미 타놓은 것이 있었고 기저귀도 아기 사이즈에 맞는 것들이었어요. 보아하니 그 여성이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옥, 생후 4개월. 제발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아이를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글씨가 떨리는 걸 보니 얼마나 급하게 썼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에는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렴이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지호라고 하는구나. 만식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불러봤어요. 지호야. 그러자 아기가 만식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만식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만식은 망설이지 않고 119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가게 앞에 아기가. 네, 상황이 복잡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를 걸면서도 만식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1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만식은 아기와 둘이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지 않고 만식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옹알이도 하고 작은 손으로 만식의 손가락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만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호야, 무서웠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만식은 아기에게 말을 걸었죠. 물론 아기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외로움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와서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연이라는 여성이 전 남편 강태호의 스토킹과 폭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신고가 일주일 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여성이 한수연이라는 분이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 여성과 아이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어요. 강태호라는 남자인데 이혼 후에도 계속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폭력 전과도 있고요. 만식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본 검은 차의 주인이 바로 그 남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이 이 작은 아기를 찾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식이 물었습니다. 일단 아동보호소에 맡겨야 하는데 경찰관은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정만식 씨께서 임시보호자로 등록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며칠 더 지켜봐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식은 품에 안긴 지호를 내려다봤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만식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아기가 자신을 선택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니, 어쩌면 하늘이 외로운 자신에게 이 아기를 보내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만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긴 했지만 이 작은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경찰관들은 만식의 나이를 걱정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임시 보호자 등록을 허가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지내보니 지호는 정말 얌전한 아기였어요. 밤에 2번 정도 깨서 분유를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손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식은 아기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피곤하기보다는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아기는 건강했고 생후 4개월 정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께서 아기를 돌보시기엔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딸도 키워봤고 건강한 편이거든요. 만식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일흔한 살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아기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으니까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네요. 약국에서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아기용품들을 샀습니다. 40년 만에 아기용품을 사는 거라서 어떤 것을 사야 할지 헷갈렸지만 약사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손자 돌보시나 봐요? 요즘 할아버지들이 육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셈이죠.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이제 지호는 자신이 돌봐야 할 손자 같은 존재가 된 거니까요. 치킨집으로 돌아와서 지호를 위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카운터 옆 안전한 곳에 푹신한 이불을 깔고 주변의 위험한 것들은 모두 치웠습니다. 가위나 뜨거운 것들,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들까지 모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어요. 예전에 딸을 키울 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불편해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치킨집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닭 튀기는 소리가 나면 그쪽을 쳐다보며 웃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식은 일하는 중에도 자꾸 지호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치킨집 앞을 서성이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계속 가게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얼굴에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만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대략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통화할 때의 표정이 매우 사나웠습니다. 만식은 재빨리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문을 잠갔어요. 남자는 1시간 정도 가게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졌지만 만식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창밖을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만식 씨, 오늘 낮에 가게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계속 여기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남자가 강태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수배 중인 인물이에요.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미 경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솔직히 무서워요. 지금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곧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아주세요.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지호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는데 만식은 혹시 누군가 들이닥치지 않을까 싶어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창문 소리, 바람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만식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였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행히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 고향 친구인 박인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옥이는 남해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인호가 나야. 만식이. 만식이.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었어? 순자 누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고마워, 인호가. 그런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했어. 좀 이상한 상황인데. 만식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맡게 된 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요. 인호기는 말없이 듣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야, 그런 일이 있었어? 당장 내려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해.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정말 괜찮겠어? 폐 끼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기 데리고 가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그리고 나도 혼자 사는데 심심했어. 아기도 보고 싶고, 너 혼자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버티고 있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고마워, 인호가. 정말 고마워. 만식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지호에게 필요한 것들과 자신의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분유, 기저귀, 아기 옷까지, 그리고 자신의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정도였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이런 도망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치킨집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보다 지호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가게 문에 가족사로 인한 임시휴업이라는 안내문을 붙였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호도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해로 떠나기 전 만식은 지호를 품에 안고 치킨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3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가게를 차렸던 때의 기억, 딸 지은이가 어릴 때 가게에서 뛰어놀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남해에 도착하니 인호기가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만식아, 여기 있었구나. 인호기는 만식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지호를 보더니 어머, 정말 예쁘네. 이 아기가 지호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응, 정말 고마워 인호가. 이렇게 멀리까지 마중 나와줘서. 뭘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야. 그런데 정말 아기가 예쁘다. 할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착하게 생겼나 봐. 인호기의 횟집은 바닷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어요. 인호기네 횟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뒤쪽에는 만식과 지호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방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 방도 따로 있고 지호 침대도 만들어 놨어. 인호기는 친구를 위해 미리 아기 침대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빌려온 거야. 몇 년 전에 손자 키울 때 쓰던 거라고 해. 만식은 감동했어요. 인호가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아이고, 뭘. 전화 받고 바로 준비했지. 그리고 아기용품도 좀 샀어. 기저귀랑 분유 같은 거.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마을 보건소에서 아기 돌보는 방법도 물어봤어. 방은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나 있어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도 들렸고요. 지호도 새로운 환경이 신기한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해의 바닷바람은 통영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지호를 데리고 해변을 걸었어요. 아기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파도 소리에 맞춰 옹알이를 하기도 했어요. 지호야, 바다가 예쁘지?
파도 소리 들려? 만식은 지호에게 말을 걸며 걸었어요. 지호는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치 바다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호를 보면 모두 아기가 참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손자 돌보시나 봐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한 할머니는 바닷바람 맞으면 아기가 더 건강해져요. 우리 손자도 어릴 때 여기서 키웠는데 아프지도 않고 잘 컸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노기의 횟집에서 만식은 주방 일을 도왔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 상대하는 일까지요. 이른한 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하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지호가 주방 한 구석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하니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노기는 만식아, 너 손이 정말 빨라졌다. 생선 손질하는 솜씨가 예술이야. 치킨집에서 닭 다루던 경험이 도움이 되나 봐라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노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일자리까지 주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혼자 하기 벅찼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그리고 지호도 보는 재미가 있고 손님들도 아기 보면서 좋아해. 마을 사람들도 지호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지호만 보면 우리 지호 왔구나. 할아버지랑 산책하러 가는 거야? 라며 반겨주셨죠. 할머니는 손뜨개로 지호에게 작은 모자와 양말도 만들어주셨어요. 노란색 털실로 뜬 모자였는데 지호가 쓰고 있으면 정말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지호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만식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이고, 뭐려. 이런 예쁜 아기 보니까 우리 손자 생각이 나네요. 서울에 있어서 자주 못 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아기 잘 돌보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마을 이발소 아저씨도 할아버지, 아기가 정말 잘 웃네요. 성격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손자 돌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지호 간식이에요 라며 아기 과자를 주시기도 했어요.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지호 간식이에요 라며 아기 과자를 주시기도 했어요. 남해에서의 생활이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지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만식을 보면 팔을 벌리고 웃으며 다가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식이 일하러 나갈 때면 울상을 짓기도 했어요. 완전히 만식을 할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지호가 만식을 보며 할아부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처음에는 옹알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더 반복하니까 정말 할아버지라고 부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른한 살의 나이에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손자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손자를 얻게 되다니요. 지호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항상 곁에 있을게. 만식은 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호는 만식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이노기가 급하게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만식아, 마을 입구에 검은 차가 와 있어. 뭔가 수상해. 운전자가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라고. 만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여기까지 따라온 거였습니다. 이노가 확실해? 응, 차 번호도 적어왔어. 서울 번호판이야. 여기 동네 차가 아니야. 그리고 운전하는 남자가 계속 사진을 보면서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았어. 이노가 지호 좀 봐줘.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안 돼, 위험해. 우리 일단 뒷문으로 나가자.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다행히 횟집 뒷문은 산 쪽으로 나 있어서 그쪽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만식은 지호를 품에 안고 인옥이와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산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마을 쪽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차는 한참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더니 결국 떠났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동굴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호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을 신기해했어요. 동굴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가리키며 옹알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호야, 무섭지 않지?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만식은 지호를 달래주었어요. 그날 밤 인옥이가 말했습니다. 만식아, 경찰서에 신고하자. 이렇게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잖아. 그래, 인옥아. 고마워. 만식은 인옥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지호를 지킬 수 있었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그리고 지호는 이제 내 손자나 마찬가지야.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오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주변을 수색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호를 찾아다니던 그 남자가 체포되었고 더 놀라운 건 한수연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강태호가 다른 사건으로 검문에 걸려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도 무사합니다. 경찰관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가 정말 살아계시다고요? 네, 사실 수연 씨는 몇 달 동안 강태호의 협박과 폭행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모았고요. 그리고 저희와 협력해서 그를 체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지호 엄마가, 네, 지호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자신은 증거 수집에 전념했던 거죠. 정말 용기 있는 어머니입니다. 며칠 후 수연이 남해를 찾아왔어요.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강단 있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호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수연은 만식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아니었다면 지호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니에요. 지호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외로웠던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보내준 거예요. 만식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수연을 낯설어 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이 자장가를 불러주자 금세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곧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연은 지호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호야, 엄마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셨지?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지호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친엄마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지호와 함께 새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호에게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만식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가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혼자서는 지호를 제대로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지호를 키우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지호에게는 젊은 엄마와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제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만식은 수연의 제안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호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연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도 좋습니다. 지호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만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지호도 진짜 가족이 생긴 거네요. 이노기도 이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지호한테는 가족이 많을수록 좋지. 그리고 만식아, 너도 이제 외롭지 않겠다. 수연은 남해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만식이 머물고 있는 이노기 횟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낮에는 수연과 저녁에는 만식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진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지호는 수연을 엄마, 만식을 할아부라고 부르며 두 사람을 모두 좋아했어요. 수연도 남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이노기의 소개로 마을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지호도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죠. 지호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되었고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특별한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할머니들은 지호가 정말 복 많은 아이네.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며 웃어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호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간단한 말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아부, 바다 같은 말들이요. 특히 할아부라고 부를 때의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만식은 늘 웃음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지호는 두 어른 사이에서 뒤뚱뒤뚱 걸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지호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한 살이 되는구나. 수연이 지호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시간이 정말 빨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만식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 돌잔치 같이 준비해요.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기념일이니까 특별하게 해요. 지호의 첫 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만식과 수연, 그리고 이노기는 함께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이번엔 정말 특별한 돌잔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호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만식은 한복을 입은 지호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지호는 새 옷이 신기한지 자꾸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니 더욱 귀여워 보였어요. 돌잔치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연필, 실, 돈, 청진기, 그리고 만식이 특별히 준비한 나무젓가락까지요. 수연은 마이크까지 준비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겼어요. 지호야, 뭘 잡을까? 할아버지는 뭘 잡았으면 좋겠니? 수연이 지호를 상 앞에 앉혀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둘러서서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뭘 잡을까?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하고, 실 잡으면 장수하고,
돈 잡으면 부자 되고. 지호는 한참 동안 물건들을 쳐다보더니 주저하지 않고 나무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입에 넣으려고 하기도 하고 손에 꼭 쥐고 흔들기도 했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음식과 인연이 있겠네. 할아버지 닮아서.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요리사가 될 거야. 이노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식은 뭉클해졌어요. 지호가 나무젓가락을 잡은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처럼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돌잔치 내내 지호는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았고 특히 박수 소리가 나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지호가 정말 사교적이네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처음 보는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돌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만식과 수연은 지호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어요. 지호야, 너를 처음 만난 게 언제였더라? 작년 비 오던 밤이었지. 만식은 지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아니, 기적이었어요. 수연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었죠. 지호 덕분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지호는 만식과 수연을 번갈아 보며 할아부, 엄마 하고 명확하게 불렀어요. 이제 정말 또렷하게 가족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지호는 가끔 일어서서 모래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올 때면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닷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지호야, 앞으로도 엄마랑 할아버지가 너를 잘 키워줄게. 수연이 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 지호를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해서 지호 성인식까지 봐야지. 만식도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만식은 인생의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렸어요. 남해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호네 할아버지 밥상이라는 이름으로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호 이름을 넣은 가게라니. 지호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뿌듯해 할까요? 수연도 적극 찬성해 주었어요. 지호가 자라서 이 가게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가게를 말이에요. 만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준비를 하면서 지호는 할아버지와 엄마 곁에서 늘 놀고 있었어요. 이제 제법 걸음을 잘 걷게 된 지호는 가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탐험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나는 요리 냄새를 좋아했어요. 지호야, 여기가 우리 새가게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 만드는 곳이고 엄마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곳이야. 만식은 지호에게 가게를 소개해 주었어요. 가게 한쪽에는 지호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만들어줬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장난감들을 두었어요. 손님들이 와도 지호를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만식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호가 볼 수 있게 배치했어요. 드디어 지호네 할아버지 밥상 개업일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해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지호네 할아버지 밥상이라니 이름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 지호 이름으로 한 가게구나. 정말 좋다. 지호가 자라서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첫날부터 손님이 많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만식의 요리 솜씨는 여전히 훌륭했고 수연의 친절한 서비스도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지호가 있어서 가게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있으니까 가게가 더 활기차네요. 마치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기 보는 재미에 자주 올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이 나이에 손자 돌보시면서 가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지호도 손님들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가끔 옹알이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손님들이 오시면 더욱 좋아했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지호네 할아버지 밥상은 남해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71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딸 지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버지, 지은이가 달려와서 만식을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은아, 언제 들어왔어?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하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호구나? 지은이는 지호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예쁘다. 아버지 말씀 듣고 꼭 보고 싶었어요. 지호도 지은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고모야. 지은이 고모. 만식이 소개해주자 지호가 지은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머, 나한테 오려고 하네. 또 지은이가 지호를 안아주자 지호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수연도 지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은 씨죠?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수연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호 엄마시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지호와 금세 친해졌고 지호도 고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지호 덕분이죠? 그래,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 그리고 수연이도 딸 같고, 만식은 감회가 깊었어요. 저도 아버지 뵙고 지호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사실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아예 한국에 정착할 예정이에요. 며칠 후 만식은 지호와 수연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가게 앞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두 돌을 앞두고 있었고 제법 말도 잘하게 되었어요. 할아부, 엄마, 고모, 바다 예뻐. 지호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발음도 점점 정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호야. 바다가 정말 예쁘지? 우리 가족이 함께 보는 바다라서 더 예뻐. 수연이 지호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우리 이제 정말 큰 가족이구나. 할아버지, 엄마, 고모까지. 만식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지호가 네 사람을 차례대로 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부, 엄마, 고모 모두 사랑해. 만식과 수연, 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어린 지호가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호야, 우리도 너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연이 감동해서 지호를 꼭 안았어요. 그래, 지호야.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지호 결혼할 때까지 봐야지. 만식도 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확신했어요.
지호를 만난 것은 정말 운명이었고 이 특별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요. 7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지호는 새 어른의 품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지호야,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가 늙어도 지호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와 고모도 항상 지호를 사랑할 거야. 만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듯 네, 할아부 사랑해요. 우리 가족 하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바닷바람과 함께 멀리 퍼져나갔고 네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만식과 수연, 지은이 그리고 지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이것으로 만식 할아버지와 수연, 지호, 그리고 지은이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련을 겪고 나서 마침내 따뜻한 햇살을 찾은 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은 어딘가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잡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손을 잡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소중한 만남들과 두 번째 기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어떤 나이든 새로운 꿈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눌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